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핫한 수술, 목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목주름에는 크게 세로주름과 가로주름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주름은 타고나는 경향이 있고요. 세로주름은 노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도 생활 습관이나 특히 잠잘 때 높은 베개를 잔다거나 또는 운동이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가로주름이 보다 선명하게 남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가로주름은 사실 크게 호전을 시키는 방법들이 쉽지는 않지만 목의 세로주름은 확실하게 개선을 시킬 수 있다는 점, 목에 세로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목거상은 크게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식적으로 절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여줘서 근육 묶기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거나 또는 턱밑샘이라고 해서 침샘이 과도하게 발달한 경우 목에서 튀어나와 보여서 흔히 지방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수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정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수술이 아니라 시술, 즉 단순히 지방이 많고 뭔가 늘어져서 생기는 경우는 이런 수술이 아니라 실리프팅만으로도 충분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목거상은 크게 수술적인 방법과 시술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목 거상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바로 펠리컨 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흔히 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각도가 매우 넓게 보여있는 둔각으로 가지면서 뭔가 띠가 하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진 모습들인데, 예시 사진을 보시면은 턱 밑에서 목까지 쭉 밴드가 두 개가 보여요. 이 밴드가 나타나는 이유는 광경근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턱 아래쪽에 절개를 통해서 광경근을 근육 묶기로 모아주고, 남는 피부는 귀 뒤쪽으로 보내주는 목거상 수술을 통해서 늘어지고 두턱으로 보이고 처진 목을 충분히 예쁘게 예각으로 안으로 말아주면서 턱선을 날카롭게 만드는 이런 개선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개선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목거상을 꼭 수술적이 아니라 실리프팅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겠어요. 피부에 늘어짐이 심하게 있지 않고 광경근이 밴드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는 실리프팅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시술 전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런 분들은 목이 처졌다는 느낌보다는 두턱이라는 느낌이 훨씬 강한데요. 이런 경우는 목에 과도한 지방 조직이 쌓여 있고 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각도가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잉여 지방은 지방 흡입으로 빼주고, 그리고 남는 피부는 엘라스틱굼이라고 하는 탄성 있는 실로 묶어서 귀 뒤에다가 싹 걸어주게 되면은 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각도가 아주 샤프하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목이 실제로 많이 처졌다기보다는 목에 과도한 지방이 있거나 피부에 늘어짐이 없지만 약간 처진 경우는 엘라스틱굼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목거상 수술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언제 해야 되나요? 조금 더 노화가 진행이 되고 더 처진 다음에 수술에 효과가 있지 않나요? 또는 미리 해야 이런 부분들이 노화를 방지를 해서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예요. 목에 펠리컨처럼 광경근에 밴드가 생기기 시작한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만 좋아지기 때문에 더 진행하기 전에 수술을 해야 광경근이 늘어지는 노화를 예방해서 목을 촥 당겨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노화가 진행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반대로 이미 진행을 많이 한 경우라면은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수술의 시기를 빨리 하는 게 좋냐 또는 푹 묵혀놨다가 나중에 하는 게 좋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저는 둘 다, 즉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수술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수술 이후에는 회복 기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수술을 빨리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니즈가 있을 때, 그리고 본인의 스케줄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수술을 해야 보다 더 빠른 회복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개의치 마시고 병원에 편하게 내원하시면은 제가 수술이 필요한지 또는 필요하지 않은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순서일 것 같아요. 목거상 수술은 단독으로도 수술이 가능해요. 하지만 왜 안면거상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무래도
목거상 수술을 고민한다는 얘기는 처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목만 처졌을 리는 없어요. 분명히 얼굴, 하안면부나 중안면부도 처졌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다 같이 봤을 때 한 번에 조화롭게 당길 수 있는, 그리고 수술 부위가 안면거상과 겹치기 때문에 한 번에 고생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장점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안면거상을 했다거나 또는 얼굴의 꾸준한 관리로 울세라나 실리프팅 등으로 얼굴엔 처짐이 별로 없는데 목만 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목거상 단독으로도 수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저희 성형외과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후 본인에게 필요한 그런 수술 방법 또는 개선 방법을 추천해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SH 성형외과에 내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거상 수술로는 깊고 진한 주름을 피기는 어려워요. 단순 수술이 아니라 요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주베륵과 같은 콜라겐 합성 주사와 또는 큐어젯과 같이 깊게 파여있는, 즉 진피가 위축되어 있는 부분에 자극을 줘서 진피를 보다 보강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술들을 같이 병용을 해준다면 깊고 진한 주름도 어느 정도 개선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단독보다는 반드시 이런 부가적으로 피부과적인 시술을 같이 해준다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거상 수술의 절개는 일단은 턱 밑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면에서 사람을 만날 때 잘 보이진 않지만 본인이 박장대소를 할 때, 즉 깔깔깔하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턱 밑이 보이게 되면서 흉터는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4개월 이상 경과하게 되면은 목에 주름인지 또는 흉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마주 흐려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흉터는 귀 뒤에, 즉 목 쪽의 후두부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어느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은 포니테일을 하거나 머리를 완전히 올리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목거상에 의한 흉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펠리컨 목 또는 두턱 때문에 목거상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좋은 유익한 정보를 가졌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SH에 방문하시면은 나의 목에 있는 고민들, 이런 부분들은 성형외과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피부과적인 부분도 같이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내원해 주시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더 확실한 교정 방법 또는 개선 방법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함없이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SH 성형외과 김성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